어떻게 지냈어요? 라는 질문에 잘 지냈어요 라고 대답하셨나요? 이는 일상 대화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소한 거짓말의 한 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에 최대 200번까지 거짓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스스로도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때때로 사소한 거짓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관계에 있어 신뢰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대의 거짓말을 알아채고 어떻게 그들의 진심을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영상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따르면 우리는 상대방의 태도, 표정, 신체 언어 등을 통해 진심과 거짓말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전에 이 채널에 처음 오신 분이라면 구독 버튼을 눌러 인간의 생각과 행동의 과학적 원리에 대한 유용한 인사이트를 얻어보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중요한 정보를 생략합니다. 거짓말은 반드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생략하는 것도 거짓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보를 생략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때로는 중요한 정보를 완전히 생략하는 대신 약간 변형하거나 감추는 방식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정보를 생략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몇 가지 일반적인 이유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생략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중요한 정보를 생략할 때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는 거짓말을 더 신뢰하도록 만들거나 다른 사람의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화와 신체 언어의 불일치. 거짓말을 할 때 말과 신체 언어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체 언어는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친구에게 최근에 본 영화가 어땠는지 물어보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재미있었어 라고 대답하지만 동시에 고개를 부정적으로 좌우로 흔든다면 그것은 그의 말과 신체 언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상대방의 말과 신체 언어를 함께 분석하면 거짓말을 파악하고 그들의 진심을 알아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몸짓이 줄어듭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몸짓은 그들의 진심을 알려줍니다. 특히 거짓말을 할 때 몸짓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에비 폼퍼러스는 이 원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I change my mannerisms now. I'm stoic. I'm not moving. In fact, people who do lie tend to move less, actually. Because I'm working. This is work. Oh. So I'm thinking, I'm focused. So there's all those indicators that do help you kind of filter out what's going on with the other person. So using body language and being more expressive hides the lie if you are lying? If you're usually, not all, like I want to be, because some people that don't use a lot of maneuvers, they're always stoic. Sure. And so that's just what they are all the time. But if you have someone who is illustrative, who's always talking with their hands, and now you ask them a question that they're uncomfortable with, or they want to lie to you about, you'll see less movement in the body.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과 몸짓이 줄어든다는 것은 거짓말을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거짓말을 알아채고 상대방의 진심을 알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스스로 솔직해지세요. 진심을 알아내고 싶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얼마나 솔직한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는 우리 자신과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감정을 일기로 쓰거나 매일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는 연습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느끼는 것을 진심으로 말하고 있나? 나는 내 안의 진심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등등 이렇게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진심을 알아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스토리를 말하게 하세요. 진심을 알아내려면 상대방에게 스토리를 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비 폼퍼러스는 이를 위해 테드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TED, T-E-D, tell me, explain, describe. And then I would fill in the rest. Tell me what you did last night, rather than who did you out with last night, or were you with Sam last night? So tell me what you did last night. Explain to me how important this relationship is to you. Describe to me what you want in this business partnership. Those questions allow people to tell a story. So if you really want to read somebody,
you want them to tell you a story. So the more I can get you to tell me a story, I hear you, I'm watching you, I'm getting your mannerisms down, everything. But then you're also telling me what is important to you, what is of value to you. And then when you do that, now I don't have to sit there and guess and figure out, oh, how should I start my business pitch with Louis? You already told me the things you like, and so I can come in and speak to you in an intelligent way rather than trying to guess what to say.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대화를 시작할 때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염두에 두세요. 그에 따라 더 자세하고 유용한 통찰력을 얻고 접근법을 맞춤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하게 솔직한 사람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타인의 감정이나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 뒤에 숨겨진 진심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관찰하며 진심으로 대화에 참여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과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잊지 마시고 화면에 보이는 추천 동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